세월이 흐를수록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 늘어만 간다. 많은 말들이 가슴의 언저리에서 들끓다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사라져버린다. 다만 내 목구멍에서 소멸된 말은 훗날 여백 위에서 소박한 문장으로 되살아나기도 한다. 어쩌면 나는 말을 아껴 글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어느 겨울이었다. 평소처럼 내 안에서 사라진 말의 자취를 더듬어가며 삶의 흔적을 기록하기 위해 작은 카페에서 키보드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다. 몇 시간을 버텼지만 의미 있는 문장이 떠오르지 않았다. 노트북을 닫았다. 일담한 시집을 다시 펼쳐들었다. 살다 보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들어찰 때가 있다. 내 삶의 중요한 무언가를 길거리에 내팽겨진 채 경주마처럼 앞만 보며 질주하는 기분이 든다고나 할까? 그때마다 나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신 뒤 몇 초간 버틴다. 그러면서 내가 의도적으로 버린 것이 무엇인지, 실수로 빠뜨린 것은 없는지 되짚어보곤 한다. 물론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말이다. 난 숨을 고르며 시선을 바깥으로 옮겼다. 얼핏 보아 40대 중반이 간 넘었을 법한 여성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종종 걸음을 치며 광화문 사거리에서 종각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녹담한 잔설 탓에 길이 미끄러웠는지 67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순간 어머니인 듯한 그 여성이 팔을 잡아당겨 넘어질 뻔한 아이를 일으켜 세우더니 몇 초간 입술을 움직였다. 엄마는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다. 아이는 엄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궁금증 하나가 피어올랐다. 엄마는 아이의 눈을 보며 어떤 말을 들려주었을까? 창문 너머에 있던 나로선 그들의 표정을 통해 짐작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런 길에선 한 발 한 발 조심히 걸어야 돼. 이런 문장이 엄마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새 뒷모습을 보이며 사라지는 모자를 바라보다가 나는 기억의 시계를 수십 년 전으로 되돌렸다. 초등학교 2학년 무렵 겨울이었다. 새벽녘의 전화벨 소리가 차가운 침묵을 깨트렸다.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어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유선전화기에 꼬불꼬불한 연결선을 매만졌다. 통화를 마친 어머니는 잠이 덜 깨 실눈을 뜨고 있던 나를 갑자기 끌어당겨 안았다. 그러고는 억지로 외투를 입혔다. 집을 나섰다. 안개와 눈으로 뒤덮인 골목을 걸었다. 겨울바람이 얼굴과 머리카락을 매정하게 때리고 달아났는데 난 자꾸만 발이 눈밭에 푹푹 빠져
몸의 중심을 잡기가 힘들었다. 어머니 손에 이끌려 골목을 겨우 빠져나오면서 물었다. 엄마, 아빠 보러 병원에 가는 거야?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른 어머니는 눈 밖으로 터져나오는 눈물을 도로 집어넣기 위해 애쓰는 듯했다. 표정에선 한 시대가 사라진 것 같았다. 어머니의 목소리엔 울음기가 배어 있었다. 기주야, 넌 크게 자라야 한다. 다만 천천히, 제발 천천히 자라다오. 알았지? 크게 자라야 한다는 말은 쉽게 알아들었으나 천천히 자랐으면 한다는 말은 당최 무슨 뜻인지 코올리겠고만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평소와 다른 어머니의 행동이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게 느껴져 연신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다. 어머니가 내뱉은 말의 속뜻을 헤아리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다. 사춘기를 겪으면서 난 자연스레 깨달을 수 있었다. 남편을 황망하게 떠나보낸 어머니로선 아들만큼은 아무 탈 없이 당신 곁에 오래 머물러 주길 바랬던 것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눈물을 억누르며 천천히 라는 말을 되풀이한 게 아닐는지. 그해 겨울 어머니의 입술을 비집고 나온 크게 그리고 천천히 자라다오라는 단출한 문장은 귓속에서 부대끼는 이명처럼 쉬이 사라지지 않았다. 어머니가 가슴의 밑바닥에서 눈물과 함께 건져 올린 단어의 조합이었기 때문일까. 내 귀를 훑은 다음 가슴을 타고 내려와서 뼛속 깊숙이 새겨졌다. 내 안에서 감히 밀쳐내거나 지어낼 수 없었던 그 문장은 어느새 나를 버티게 하는 문장이 되었다. 그리고 가끔은 내 마음속 그늘을 환하게 비추었으며 때론 내 상처를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누구나 있다. 가슴 깊이 파고들어 지지 않는 꽃이 된 문장에 상처를 보듬고 삶의 허기를 달래주는 그 무엇이. 우린 그런 굵직한 기둥 같은 것을 가슴 깊이 꽂아 넣은 채 누군가의 곁에서 삶을 버티고 있는지도 모른다. 소중한 사람 옆에 최대한 크게 그리고 오래 머물기 위하여. 주말에 어머니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올 때마다 집 근처 화훼단지를 찾는다. 꽃을 구경하면서 화초 키우는 요령을 어깨너머로 배우기도 한다. 한 번은 어머니가 꽃집 주인에게 질문을 건넸다. 이거 제가 전에 가져간 건데요. 볕이 잘 드는 곳에 두면서 물도 적당히 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태 한 번도 꽃이 피지 않았어요. 영양제라도 줘야 할까요? 꽃집 주인은 입꼬리를 올리며 느긋한 미소를 지었다. 볕도 좋지만 바람이 잘 드는 곳에서 키우세요. 식물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빛과 수분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꽃을 피우기 위해 바람이 필요한 녀석도 있답니다. 때론 바람이 불어야 해요. 바람이.
꽃집 주인의 설명이 과연 식물학에 근거한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바람이 있어야 해요 라는 짧은 문장은 내 귀에서 곧장 없어지지 않고 달팽이관으로 흘러들어가 종일 윙윙거렸다. 바람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다. 바람이라. 하긴 식물은 잘 모르겠으나 돌이켜보면 비와 햇살과 바람이 적절히 어우러지던 순간 망울만 맺혀있던 인생의 꽃봉오리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다. 분명 바람이 실어나르는 것이 있다. 태양과 비와 구름이 아닌 바람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무엇이.